YOBS라고 하는 변수는 타입은 리스트 타입이었어요. 리스트 타입이었고 아이템의 개수는 131개 그리고 각각의 원소들은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데이터 프레임은 전부 다 컬럼이 똑같습니다. 컬럼의 개수는 전부 다 4개예요. 행의 개수는 데이터 프레임마다 다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해당 연도에 출생 신고가 된 신생아들의 이름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행의 개수는 데이터 프레임들마다 다를 수가 있지만 여기 보시면 2000개, 1935개, 그 다음에 2127개 이렇게 그 해에 출생 신고가 된 이름의 개수는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의 행의 개수는 다 다를 수가 있지만 컬럼의 개수들은 다 동일합니다. 그렇죠? 컬럼 개수들은 전부 동일하죠. 컬럼은 이렇게 이름, 성별, 그 다음에 그 이름에 태어난 숫자, 그리고 연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컨캣이 정말 잘 되어져 있는지를 헤드와 테일로 확인을 해봤죠. 헤드와 테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몇 가지 정보를 조금 더 볼까요? 우리 year of birth, YOB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요. 자, 여기서 info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info를 출력을 해보시면 169만 개의 행이 있었죠. 169만 개의 행을 갖는 데이터 프레임은 51메가바이트의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꽤 많이 차지하고 있죠. 행의 개수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그 데이터 프레임 하나를 그 메모리에 하기 위해서 51.6메가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YOBDF는요, 인포 메서드 호출했습니다. 인포 메서드 호출했고, YOBDF는 데이터 프레임, 타입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고요. 행의 개수는 169만 784개라고 되어져 있고요. 인덱스, 우리가 그 컨캣을 할 때 인덱스를 무시를 해버렸죠. 각 데이터 프레임마다 있었던 인덱스를 무시하고 새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0번부터 169만 783번까지 자동으로 다시 레인지가 다시 재배치가 돼요. 재배열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컬럼은 4개예요. 컬럼은 4개고 이름, 성별, 태어난 숫자, 그 다음에 연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름과 성별은 문자열이죠. 문자열이니까 오브젝트. 그 다음에 태어난 숫자나 연도는 정수. 맞죠? 그 다음에 널인 데이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텍스트 파일에 비어있는 콤마와 콤마 사이에 비어있는 값들은 한 개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굳이 여기서 디스크라이브나 뭐 이런 거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얘네들의 그 의미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리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여자아이고, 1880년도에 7065명이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나라고 하는 이름의 여자아이는 1880년도에 2604명이 태어났다.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죄송합니다. 연도별 신생아 숫자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자, 베이비 네임스 데이터셋에서 여러분들께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연도별 신생아 수를 찾을 수 있는 숫자로 찾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걸 만약에 찾았으면 시각화를 할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연도별 성별까지 할 수도 있겠죠. 연도별 성별 신생아 수를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찾았다면 시각화를 할 수 있는지. 자, 연도별 신생아 수와 연도별 성별, 일단 연도별 신생아 수만 먼저 볼게요. 연도별 신생아 숫자를 아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880년도에 어디에 있는 숫자들? 벌스 컬럼에 있는 숫자들을 더하기를 하면 뭐가 될까요? 그게 1880년도의 신생아 숫자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1880년으로 그룹을 묶어준다가 그룹 바이. 그 다음에 각각의 값들을 다 더해준다라고 하는 함수 이름만 찾으면 연도별 신생아 숫자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요. 한번 어떤 함수를 쓰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 잠깐 좀 드릴게요. 연도별 신생아 수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YOB 데이터 프레임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연도별 뭐뭐뭐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뭐뭐별 이거는 그룹으로 묶겠다는 얘기고 카테고리 변수로 묶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카테고리 변수로 묶겠다라고 할 때 그룹 바이를 쓰시면 돼요. 바이라고 하는 아규먼트 파라미터 이름은 꼭 명시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첫 번째 아규먼트이기 때문에 포지셔널 방식으로 전달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저는 이렇게 하고요. 한 개만 넘기시더라도 상관없으세요. 문자 한 개를 넘기셔도 되고요. 배열로 넘기실 때 그냥 한 개만 넘기셔도 돼요. 이렇게 넘기셔도 돼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는 무슨 일을 한 거냐면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전체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있었죠. 컬럼은 이름이 있었고 성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벌스가 있었고 연도가 있었을 거예요. 여기 마지막 컬럼이 이어라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 프레임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커서 행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1880년 데이터고 그 다음은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1881년도 데이터고 이런 것들이 쭉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2010년도까지의 데이터들이 쭉 있었을 거예요. 그룹 바이를 한다는 거는 얘네들을 부분 집합으로 쪼갠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 이런 부분 집합들이 몇 개가 나오냐면 전부 131개가 나오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 1880년만 들어있는 데이터 프레임 1881년도만 들어있는 데이터 프레임, 2010년도가 들어있는 데이터 프레임. 그래서 그룹 바이를 한다는 거는 이렇게 부분 집합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컬럼의 모습은 똑같겠죠. 컬럼의 모습은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이나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이나 마지막 데이터 프레임이랑 다 똑같을 거예요. 이름과 그죠? 이름과 성별과 태어난 숫자가 있을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벌스의 숫자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해주면 되죠. 그죠?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면 돼요. 다 더해주면 돼요. 마지막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똑같은 컬럼에 있는 값들을 전부 다 더해주면 돼요. 자, 그럼 다 더해주면 숫자가 몇 개 나올까요? 131개가 나오겠죠. 그 숫자들을 뭘로 만들어준다? 그 숫자들을 시리즈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컬럼을 한 개를 선택했으면 시리즈가 되는 거고요. 컬럼을 두 개를 선택했으면 데이터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131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시리즈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글씨가 너무 엉망이긴 하지만 이 그림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코드를 작성해 보면은요. 지금 부분 집합까지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 부분 모든 부분 집합에는 versus라고 하는 컬럼이 있죠. 그 verse의 sum을 계산하시면 돼요. 자, 일단 얘를 제가 저장을 먼저 할게요. 나중에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versus by year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도별이란 뜻이잖아요. 연도별 태어난 숫자. 뭐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연도별 태어난 숫자. 여기서 versus by year를 출력해 보시면 시리즈죠. 시리즈는 배열 1차원 배열인데 특별한 종류의 1차원 배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뭘 가지고 값들과 이쪽이 값들이죠. 이게 배열에 들어가 있는 값들. 근데 그냥 값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0, 1, 2, 3, 4라고 하는 0, 1, 2, 3, 4라고 하는 정수형 인덱스만 갖는 게 아니라 레이블, 인덱스와 값을 갖는 특별한 종류의 1차원 배열을 판다스에서는 시리즈라고 불러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이쪽에 있는 게 데이터예요. 이쪽에 있는 거. 얘를 시각화하시면 돼요. 그리고 X축을 인덱스를 X축을 이용하시면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하시면 연도별 신생아 숫자를 찾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sum이라고 하는 함수 하나만 찾으시면 돼요. 우리가 평균 계산할 때는 여기 뭐라고 했어요? mean. 중앙값 찾을 때는 median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1800년, 1880년대에는 신생아가 몇 명이냐면 20만 1486명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881년도에는 19만 2703명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다가 2010년도가 되면 단위가 좀 바뀌었나요? 365만 7,392명. 한 해에 300만 명이 태어나고 있어요. 2010년도에 보시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시각화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연도가 X축이 되면 되고 태어난 숫자가 Y축이 되면 되겠죠. 그리고 연도별로 바뀌는 거니까 선 그래프면 적당하지 않을까요? 그죠? 선 그래프. 자, 그럼 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계열 데이터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시계열 데이터. SNS, 라인 플롯. 데이터 프레임 안 쓰셔도 돼요. 데이터 프레임 안 쓰셔도 되고 X축과 Y축만 지정하셔도 돼요. X축. X축은 versus by year의 인덱스. 그다음에 Y축. versus by year. values라고 하는 건 안 써주셔도 돼요. values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프로퍼티가 있는데 얘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시리즈에서 값들은 여기 있는 게 시리즈의 값들이에요. 이 값들이 Y축에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X축에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그리드가 있으면 조금 보기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plt.grid 넣어주고요. plt.show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보입니다. 여기 1880년부터 여기가 2010년도까지고요. 마커는 따로 안 찍었어요. 마커는 따로 안 찍었고 태어난 숫자가 여기 단위를 잘 보세요. 단위를 잘 보시면 4.0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한 해에 4명밖에 안 태어나요? 그건 아니죠.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거 뭐냐면 4.0 익스포넨셜 6이란 뜻이고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4.0 곱하기 10의 6승이란 얘기예요. 10의 6승. 10의 6승은 0이 몇 개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6개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6개 붙어 있다는 얘기는 400만 명? 400만 명이라는 뜻입니다. 400만 명. 그래서 여기는 400 숫자가 이렇게 쓰기가 너무 길잖아요. 숫자가 이렇게 쓰기가 너무 기니까 여기 소수점 자르고 10의 몇 승이라고 여기다 10의 몇 승이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단위 같은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잘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뭐 저희가 인구학자는 아니지만 인구를 연구하는 그런 사회과학자들은 이런 거를 보면서 뭐 어떤 생각을 할까를 보면 미국이에요. 미국을 기준으로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가 어떤 추세에 있어요? 증가하는 추세죠. 물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예요. 그죠? 우리나라는 만약에 이런 자료가 우리나라에도 있다면 어떨까요? 요즘 인구가 줄어든다고 사회 문제가 많잖아요. 네, 그죠? 아마 우리나라는 이쪽 그래프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의 그래프일 거예요. 네. 미국은 이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건지 감소하고 있는 건지를 볼 수 있는 그래프예요. 볼 수 있는 그래프고 몇 가지 병복점들이 좀 있어요. 병복점이 뭐냐면 이 부분. 갑자기 인구가 훅 하고 늘어나요. 인구가 갑자기 훅 하고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꾸준히 쭉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는 인구가 감소를 하는 구간이 또 있어요. 1920년대에서 1940년대까지가 좀 감소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죠? 전체적으로 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구간. 그 감소하는 구간을 지나서 다시 증가하다가 60년대부터 다시 80년대까지는 감소하는 구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쯤에 어떤 사회적인 현상 같은 것들이 좀 있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은 어떤 사회적으로 유행하는 뭔가가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뭐 베이비 붐이라고 하는 시대가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1950년대 정도? 그때 그 신생아 숫자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죠. 우리나라도. 예.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렇게 하면서 신생아 숫자들이 늘어나가지고 그때 당시는 그 정부에서 아기를 적게 낳자라고 하는 거가 정부의 정책이었어요. 뭐 둘만 낳아 잘 키우자,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잘 키우자 이런 그 정책이 있었던 때가 있었고 최근에는 그게 반대가 됐죠. 애를 많이 낳자라고 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정책이 잘 먹히지 않고 있죠. 뭐 힘들잖아요, 그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로 베이비 붐 세대가 있어요. 1900년대 초, 1920년대까지 갑작스럽게 늘어난 베이비 붐 세대가 있고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있고 중간에 좀 신생아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이거는 그냥 저의 추측입니다. 저의 추측인데 20년대, 30년대 부분이에요. 이때 되게 큰 사건이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하고도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해방을 하지 않나요? 그게 해방한 게 2차 대전이 끝나면서 해방한 거 아닌가요? 그죠? 여기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해. 그 기간. 아,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이 있었으면 미국에서 연합군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참전을 했잖아요. 군인들을 유럽으로 보냈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남자 숫자가 줄어들 거고요. 그죠? 그러면 신생아들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네, 뭐 그런 게 아닐까? 그냥 저의 그런 추측이고요. 그런 추측이고. 그 다음에 요 시대, 1960년대부터 1970년대 후반 요쯤 시대는 이때 생겨난 신조어가 있어요. 요 시기쯤에 생겨난 신조어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가 딩크. 딩크라고 들어보셨어요? 딩크. 더블 인컴 노 키드. 요즘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결혼해서 둘이 같이 살아도요. 두 사람이 맞벌이를 하더라도 애를 안 낳고 사는. 네.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로 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또 용어가 또 뭔가 있었는데 뭐 아무튼 이때가 어 미국 히피 문화가 좀 있었던 그런 시기고 그 다음에 베트남전이 있었던 시기고 그 다음에 뭐 결혼 안 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애를 안 낳고 막 이런 게 사회적으로 유행하던 그런 시기. 그래서 여기에 인구가 감소해요. 그러다 그거 지나서 다시 이렇게 그 증가하는 추세가 또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시작하고 이때도 살짝 꺾이는 부분이 좀 있어요. 살짝 꺾이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2000년대 막 가기 직전에 2000년대 가기 직전에 예, 아마 미국에서도 어떤 경제적인 사이클이 있어서 경제가 좀 어려웠던 시기가 아마 있을 거예요. 뭐 버블이 꺼지거나 뭐 그런 시기가 있었을 텐데 그런 영향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인구 증가 추세를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밑에는 연도별 신생아 숫자고요. 요거 하기 전에 이 그룹 바이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룹 바이. 그룹 바이를 하시게 되면 그 그룹을 묶어주는 컬럼들이 인덱스로 들어갑니다. 인덱스로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선택한 컬럼이 값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시리즈가 되는 거예요. 시리즈가. 실제 데이터들은 1차원 배열 형태이고 1차원 배열에 인덱스가 레이블로 있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근데 이 그룹 바이를 할 때 이 이렇게 묶어주는 컬럼을 인덱스로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룹 바이를 할 때부터 그 그룹을 묶어주는 변수를 인덱스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일단은 그룹 바이를 한 결과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인덱스를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인덱스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인덱스를 컬럼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럼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프는 이렇게 나왔고 어,
그룹 바이에서 그룹이죠. 텍스트 셀로 쓰겠습니다. 텍스트 셀로 그 그룹 바이 함수를 호출할 때 그 그룹을 만드는 그룹을 설정하는 변수. 다르게 얘기하면 컬럼 이름이죠. 컬럼 이름. 그룹을 설정하는 변수를 인덱스가 아닌 컬럼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호출할 때부터 이걸 할 수가 있어요. 호출할 때부터. 어떻게 하실 수가 있냐면 데이터 프레임은 YOB 데이터 프레임이었죠. 그룹 바이를 써주시는 거예요. i가 있죠. i의 연도니까 이어라고 하는 컬럼을 쓰겠죠. 여기에 파라미터를 하나 더 주시는 거예요. 파라미터가 여기 있는 것들이 파라미터니까 이 중에서 이름을 보시면서 적당한 게 뭐가 있을까 하고 검색해 보시면 돼요. by 뭐뭐로 그룹을 짓겠다. 엑시스는 축, x축이냐 y축이냐 그런 의미고요. 레벨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거는 인덱스 레벨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의미예요. 인덱스의 레벨을 1단계로 할 거냐 2단계로 할 거냐 3단계로 할 거냐 뭐 그런 의미고요. as 인덱스로 할 것이냐 인덱스로 뭐 이런 뜻이잖아요. as니까 인덱스로 쓸 거냐 여기가 true 인덱스로 안 쓰겠다 false 제 생각에는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as index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기본값은 true였는데 이걸 false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무슨 컬럼? verses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을 하고 sum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그 결과를 보시면요. 자, 얘는 시리즈일까요? 데이터 프레임일까요? 얘는 이 결과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만약에 이 결과를 여기서의 이 sum이라고 하는 함수의 결과를 변수에 저장하게 되면 얘는 데이터 프레임이 됩니다. 몇 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 2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 밑에 써져 있잖아요. 131개의 행과 2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컬럼을 뭘로 쓰지 않겠다? 인덱스로 쓰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룹을 묶어주는 변수를 인덱스로 사용하지 않겠다예요. 그러면 이어가 컬럼으로 들어옵니다. 컬럼으로. 그리고 verse도 컬럼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래프 그릴 때 달라지겠죠. 이때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어 컬럼이 X축. 그죠? 그 다음에 versus 컬럼이 Y축.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덱스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이어라고 컬럼 이름을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결과를 가지고서 라인 그래프를 그리려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냥 이렇게만 했을 때는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as 인덱스가 true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인덱스로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얘는 시리즈예요. 시리즈. 131개 행, 1개 컬럼만 가지고 있는 시리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인덱스라고 명시를 했던 거고요. 여기서는 이어라고 하는 컬럼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또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시리즈나 판다스의 시리즈 또는 데이터 프레임 그냥 영어로 다 쓸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 다르게 얘기하면 행에 붙어있는 레이블
인덱스를 컬럼으로 변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함수도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게 verse가 있었죠. verses by year.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시리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실제 value. 왼쪽에 있는 거는 여기는 index. 그죠? 인덱스를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서 인덱스를 컬럼으로 만들어주는 함수가 있어요. 싸움 하시면 함수 호출할 수 있죠. 메서드 호출할 수 있죠. reset index. reset index 해보세요. 자, 위쪽에서 만들어진 거랑 똑같이 만들어졌죠.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가 가지고 있던 인덱스를 리셋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원래 있었던 인덱스 있죠. 원래 있었던 인덱스는 컬럼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리즈가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시리즈가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이 필요한 경우는 아예 그룹 바이를 할 때부터 as index를 false로 써주거나 아니면 그룹 바이의 결과에서 인덱스로 되어져 있는 거를 리셋 해버려 가지고 컬럼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편한 방법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결과는 뭘 준다? 컬럼 2개짜리 데이터 프레임을 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일단 여기까지 하죠.